일종의 그런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전망 공백 사회인데, 그 중에 하나로서 저는 청년들의 탈사회화가 일종의 원인과 결과가 되면서 전망 공백 사회를 더 심화시킨다. 그게 제 오늘 그냥 일종의 가설인데요. 청년들의 탈사회화라는 건 뭐냐면, 청년층이 노동사회로 진입을 미룹니다. 또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싫어하고, 사회적 이동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도전, 포기, 조용히 철수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탈사회화가 된 거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까? 뭐 이것저것 좀 찾아보면, 쉬었어. 이 청년 인구가 지금 계속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대는 한 2, 3만 명, 30대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71만 명 정도. 굉장히 유례 없이 많은 청년들이 쉬었다라고 대답을 한다.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쉬었다라는 거는 뭐 가사, 육아, 질병,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교육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고. 예? 질문 있으세요? 아니. 예. 님비적이라고. 님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니트는 뭐냐면, 요건 이제 ILO 뭐 이런 데서 국제적인 이제 약간 기준인데,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중에 개인을 니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OECD 평균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25년 자료입니다. OECD 자료라서 22년 거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한국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개인.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5년에 자료 내면서 이제 한국만 따로 조사를 해보니 2018년 대비 2024년 한국 남성 청년의 니트가 여성 청년보다 높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니트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학력별로 보면 대졸 남성의 니트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대답을 하면, 저 쉬었어요. 저 일할 의지도 없고, 또 일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청년들을 자꾸 밀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2022년 11월 정도, 그러니까 챗GPT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될 때, 그 이후부터 고용률을 봤더니 50대는 좀 유지되거나 좀 올라가는데, 15세에서 29세 이 청년들의 일자리는 굉장히 지금 하락하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신문만 보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 뭐 한 달 구독 서비스 한 20만 원, 30만 원이면 몇 사람의 일을 하니까 굳이 청년들 뽑아야 돼. 이게 뭐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인턴 기간을 거쳐서 그분들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비용도 들고 가르쳐 잘 지지도 않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키면 그분들이 할 일들을 그냥 척척척 해내니까 굳이 내가 저런 분들을 뽑아야 될까? 그러니까 단순 청년 문제도 아니고 전문직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또 창업자들은 또 좀 어떨까? 저는 이제 50대 창업을 한 건데, 보니까 50대 창업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줄어들고 있는 거는 지금 20대, 30대입니다. 40대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20대와 30대가 점점점 이제 창업도 잘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OECD 자료인데요. 각 국가별로 40세 이하의 국회의원 비율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20, 30대 청년 인구 비율로 좀 나눠봤더니, OECD 국가 평균의 인구는 34%인데 40세 이하 국회의원은 22%에 불과. 그러니까 훨씬 더 청년이 많은데 그만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죠. OECD 평균도 그런데 한국은 더 낮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예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일종의 정책에서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연령대별 정치활동 참여 현황을 보니까 청년들도 정치적 활동을 합니다. 되게 활발하게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온라인, 비공식적 정치활동. 근데 이게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공식 통계에는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본인들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뭐 투표라든지 뭐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를 접촉한다든지 뭐 공공의 의견 수렴한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활동이 약하다 보니까 더 또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사회가 밀어내고 있는 것도 같고 밀어내다 못해 청년들이 나 안 들어갈래 이러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가 계속 누적된 결과인지 그 이제 임계치를 넘어서 청년들이 이제는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건지 이거는 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의식 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 볼까?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게 제 기준이 아니라 우리 세대 기성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러니까 바뀌어진 시대의 가치관 시대상을 통해서 청년들을 이해해 볼 수는 없을까? 이게 제 방법인데 그 미래학에서 여러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구성을 해놓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이제 미래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하여튼 미래학은 불확실 불안에서 출발하는 학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예측을 시작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나의 기준에서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이제 예측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현재 인식이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면 불확실하지 않다면 굳이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잘하면 돼요. 내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을 더 열심히 더 잘 다듬으면 돼요. 효율적으로. 근데 불안해지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길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다른 길은 없을까? 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게 예측의 시작인 거죠. 불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하지? 예를 들면 20, 30대 내가 과연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정말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주거 불안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의 근원이 뭐냐면 과거의 일종의 프레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이유는 현재 불안한 이유가 있는데 그 불안하도록 부추기는 게 일종의 과거의 역사 같은 거죠. 문화 같은 거고 가치관인 거고 서사인 거고 스토리인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값은 급등하고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불안한데 왜 과거에 집을 소유한다는 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나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 집 샀어. 그거는 그냥 그 양반의 능력이에요. 근데 저 때는 저 서사가 통했죠. 그때는 한 10년? 한 20년 일하고 계속 부으면은 어느 정도 집이 생겼는데 지금은 지금의 구조로 보면 저거는 힘들어요. 현실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집 소유는 능력이라는 서사가 청년들을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죠. 저 과거의 스토리, 집 소유는 능력이라는 저 서사를 고쳐지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끌밖에 없어요. 그냥 3, 40년 그냥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질문해도 됩니까? 사보게. 제 경험상 저희가 20, 30대 예. 그때는 저거요.
직장에 대한 선택권조차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채용이 된 거지 예. 내가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직업을 선택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판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사실은 이제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3,000불의 함정이라는 그 얘기가 예. 딱 와닿는 게 저희들은 3,000불이 안 되는 세상에서 살아왔던 거죠. 네. 그런데 요즘은 10,000불, 30,000불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예? 기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제 야, 너희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 라고 그런 볼 수도 비교 있고. 자체가 아니고요. 아니, 저 이야기 들은 다음에 나중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 말씀 주시면 예, 계속 진행하시죠. 아니 그 질문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를 이해할 거냐, 아니면 새로 바뀐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이해할 거냐, 사실 그 주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소유가 능력이라는 서사 아래에서는 젊은이들이 선택할 게 연끌밖에 없어요. 그 못하면 어떻게 하냐? 못하면 그럼 이제 예측이 시작되는 거죠. 저 과거의 구조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나? 그걸 찾게 됩니다. 연끌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느냐인데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을 찾게 돼요.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머징 시티즌 같은 겁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그러나 데이터로 보기에는 매우 적은 수의 대안을, 미래를 미리 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코리빙 하우스, 뭐 사회적 자본이라는 표현도 만들고, 야 우리가 꼭 집을 소유해야 돼, 같이 이렇게 모여 살자. 그럼 이제 그 뭐냐면 소유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 자체가 내 능력이다. 집을 소유해야 내가 안정감이 드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야, 탄탄한 관계가 있으면 이제 그것이 나한테 안정감을 준다. 이런 서사가 생겨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청년들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청년의 불안은 이렇습니다. 관계, 고민을 말할 데가 없어요. 부모도 잘 안 들어줍니다. 예전처럼 뭐 삼촌이 있고 뭐 이모가 있고 그렇지도 않아요. 혼자 다 커가지고. 부모하고 자꾸 말할 때는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나를 잘 이해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고립됩니다. 죽어, 영끌인 거죠. 이거 한번 삐끗하면은 내 인생의 집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되게 실수를 두려워해요. 한번 실수하면 낙인 거의 찍히는 분. 직업. 요즘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제 AI까지 이겨야 돼? 그렇게 경쟁 사회를 내가 뚫고 왔는데 이제는 그 괴물 같은 저 AI까지 이겨야 돼? 이런 얘기 합니다, 진짜. 이 불안의 이유가 뭘까? 이거를 과거에 이제 틀에서 한번 보면 명함과 혹은 집 소유는 나의 능력과 평판인 거죠. 명함? 저를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나 삼성전자 다녀. 그러면 설명할 거 없어요. 어느 정도 공부했고 어느 정도 능력인지 확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빨리 내 능력을 증명해야 생존한다는 일종의 서사들이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제 생존 사회인 거죠. 경쟁 사회인 거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히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장하지 않았다 혹은 정체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붕괴예요. 성장해. 그런 종의 서사. 이런 것들이 자꾸 청년들을 불안하게 하는 거다.